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검단구와 영종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주민 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끝내고 행정안전부에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법률 제정을 마치고 2026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 개편안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편안을 처음 발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시는 속도감 있게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주민 84%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했고 구의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9개월 동안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추진되어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중구, 동구, 서구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8번에 걸친 주민 설명회라든가 또 각계의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100여 회에 걸친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통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가장 큰 변화는 검단구와 영종구 신설입니다. 또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가칭 제물포구로 통합됩니다.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지역별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에 법률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의원 발의 입법 대신 정부 입법을 택했습니다. 목표는 이번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서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서 개청이 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식 건의로 본궤도에 오른 행정체제 개편. 인천시는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인천 역사에 있던 인천백화점 기억하시나요? 민자 역사에 들어선 인천백화점은 한때 인천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성장하기도 했죠. 현재는 흉물로 방치된 동인천역 민자 역사가 복합 개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2025년에 철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89년 준공한 동인천 민자 역사. 인천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지역 상권을 주도했지만 2009년 쇼핑몰이 문을 닫습니다. 서울역에 이어 경인전철 두 번째 민자 역사는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됩니다. 그런 동인천역 민자 역사는 지난해 12월 새 국면을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건물 철거 후 복합 개발을 결정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 역사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 법무법인도 선정했습니다. 철거공사는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고 2025년 1월 철거 후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역사 철거 시점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대집행이 지연되면 민자역사 철거는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건물 노후화에 따른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상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건물 관리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복합 환승 기능의 민자역사 개발이 되도록 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허 의원은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부 철도 용지를 제외하고 점용 면적을 확장할 경우 개발 가능한 구역 면적은 최대 14,000여 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철거후 복합 건물은 재물포구 신청 산하, 인천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활용 방안 용역을 통해 향후 30년간 600억 원 이상 점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검단과 송도 등은 대중교통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철도를 증차해 혼잡도를 낮추고 운행 간격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민은 현재 5만 4천여 명.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합니다. 우선 신축 아파트가 밀집된 검단과 송도, 남동구 지역의 6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5개 노선에 전세버스 10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합니다. 공항철도 혼잡도도 크게 낮출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계양과 김포공항 구간의 혼잡도는 무려 218%. 인천시는 2025년까지 열차 9대를 증차해 혼잡도를 139%로 낮추고 운행 간격도 현재 6.7분에서 3.6분으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재외동포청 개청에 맞춰 인천공항과 송도국제도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운행이 재개됩니다. 인천시는 버스와 일반 차량 교통 흐름을 분리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연구원과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도입 방안과 노선 후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길 원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대부분 구제가 어렵다고 토로하는데요. 6개월마다 법안을 손보기로 했는데 당장 개정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후에야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은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의 대상 범위를 지적합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미추홀구 피해자의 70%가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토로합니다. 특히 중간에 보증금을 인상했다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구제 방안이 없어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전세 보증금이 7,200만 원이었는데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해서 9천만 원으로 해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 보증금인 8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보장을 받게 못 되거든요. 이렇게 제도가 구성되는 게 맞습니까? 위험 상황에 대한 고지를 안 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전세 가격은 뭡니까? 그 주택 가격 내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만약에 그 주택 가격을 근접하면 나중에 못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위험까지도 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안 하는데 왜 임차인한테 돈을 받습니까? 피해자는 일부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게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장 법안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합니다. 제일 중요한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한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 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채권 매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전액이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반환이 되어야 그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될 건데 그거 자체가 안 들어가 있던 게 가장 아쉽고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42명을 조사했는데 40% 이상인 99명에게서 108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이 중 53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로 선별해 2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잇따라 올리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은 급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했지만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연이어 전기, 가스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 산업체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역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 유, 초, 중, 고등학교의 올해 1분기 전기, 가스 요금은 2,81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올 1분기 전기 요금은 109억, 가스 요금은 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기는 25.8%, 가스는 79% 올랐습니다. 특히 가스 요금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위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정상 등교하면서 냉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천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학교 운영비 3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170억 원가량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앞서 2018년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부에 교육시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은 학교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할인이나 공공요금 인상만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북한이 지난 31일 오전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령도 일대에는 한때 경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인천시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비상근무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입니다. 북한은 예고한대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오전 6시 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으며 그중 한 발이 어청도 서방 200km 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직후 옹진군 백령도 일대에는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문자를 통해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정찰 위성 발사가 6시 30분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6시 45분에 그 문자를 이용해서 미사일 발사 최초 우리 시민들께 전파를 드렸고요. 저희가 향후에 접경 지역 비상 연락망 점검을 확인하고 실시간 뉴스 채널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 있고요. 경계 경보는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에 해제됐습니다. 인천시는 백령도와 대청도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대청도에선 주민 수백 명이 새벽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급약과 비상 가방을 챙겨온 주민들도 있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떠올리며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면사무소에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차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북한이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새벽,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엔 경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6시 29분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 마을 전체엔 대피 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반일에 나섰던 주민들은 물론 성수기를 맞아 백령도를 찾았던 관광객들도 긴급히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환자분이 있는 집에는 구급약 가방까지 담아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관광객들은 놀래가지고 가방 들고 뛰어오시는 분으로 직업만 들고 뛰어오시는 분.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보낸 시간은 1시간 30여 분가량. 오전 8시 경계 경보가 해제되기까지 내내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떠올랐다고도 말합니다. 대피소안에서는 뭐 어르신들이 옛날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몇 년 전에 그 연평 사건, 뭐 대청해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서 백령도 인근 섬인 대청도에도 비상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항에 나선 일부 어선들은 갑자기 내려진 대피 명령에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배는 이미 5시에 출항을 했었고 깜짝 놀랐지. 갑자기 공습경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백령도 해역에 경계경보가 내려진 건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주민들은 대피 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강화군 등 접경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조업이 통제되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비던 교동면 대룡시장. 점심시간인데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간간히 관광객들이 눈에 띄긴 하지만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네, 걱정이죠. 걱정이죠. 그냥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죠. 상인들은 상점 문을 열고 평소처럼 일상을 시작했지만 걱정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뭐 핵무기로 지금 뭐 많이 위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고, 그러나 뭐 항상 그 남북한에 이렇게 대치를 했는 상태에서 항상 위압감은 없지 않아 있죠. 나중에 알고도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뭐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는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또 어떻게 되고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신다 그러면은 또 안 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금 염려 반, 우려 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 소식에 특히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불과 5km밖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군사 분계선이 있는 상황. 북에서 도발을 할 때마다 해상조업이 통제되는데 언제 통제가 풀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대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그러면 당장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전혀 못 나가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나가는데, 일단 뭐 여기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북한이 2차 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31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오발령 알림이 떴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불안과 함께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시에 위급 재난문자가 울렸습니다. 6시 32분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내용. 별도의 설명 없이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알립니다. 이후 7시 3분쯤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은 오발령이었다고 다시 문자가 발송됩니다. 25분이 돼서야 서울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위급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며 경계경보 해제를 알립니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가 출근 시간대에 발령되면서 출근길 서울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오발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급 상황 시 서울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이러나 싶기도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그 문자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게 처음이죠.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많이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안내가 빠르지 못했고 내용도 허술했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는 6시 30분에 행안부에서 백령면과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며 함께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 발령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서울시가 미수신 지역을 오해해 오발령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은 상황이 파악되기 전에는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적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실시되고 있을 때 발령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공습 경계경보가 총 15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계경보는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지상과 해상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오발령 논란 자체만으로도 혼란스러웠지만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경계경보가 내려진 건 1996년 5월. 이른바 미극이 귀순으로 불려지는 이철수 귀순 사건 때가 마지막입니다. 즉 이번 오발령 논란으로 서울 시민들은 27년 만에 경계경보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겁니다. 간접 경험도 드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습 대비 민방공 훈련은 지난 16일 6년 만에 처음 진행됐습니다. 2017년 8월 이후 전국 민방위의 날 훈련은 대부분 자연재난들 위주였습니다. 406차 민방위의 날은 화재, 이후 내리 2번은 지진 대피 훈련, 409차부터 412차까지는 다시 또 화재, 413차에는 지진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행정기관인 자치구들도 경계경보 발령이 어색한 건 시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경보 발령 즉시 시군구 단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으니 뚜렷한 역할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피시설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한 번도 이제 7년 동안 훈련을 안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제한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법령에는 이런 게 조금 미비하긴 미비해요.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기초자치단체들의 공습 대비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계경보는 보통 광역자치단체에서 발령하니 기초단체에서는 대피소 안내와 질서 유지 등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정된 대피소는 그럼 과연 누가 운영 관리를 하고 그 대피자들이 그쪽에 와서 있을 때 질서 유지 때는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서 지원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새벽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경계경보 발령. 실제 상황은 아니었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됐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인천에선 노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령화 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돌 정도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인천시가 이 같은 지역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2022년 사회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역사회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2022년 인천 사회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지표를 보면 인천의 노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인천 노인 인구 수는 2021년 기준 43만 5천여 명을 기록했는데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보다 9.6포인트 늘어난 122.9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도 20.2%로 이전해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역에선 강화군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유소년 인구는 주는 모양새입니다. 인천의 유소년 부양비는 2021년 16.4%로 이전에보다 0.3% 감소했는데 젊은 층이 많은 연수구에서 2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 또한 매해 감소 중입니다. 2021년 인천 가입 여성 1명당 평균적으로 0.7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평균 0.81명보다 0.03명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화군으로
1.17명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부평구로 0.67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시는 향후 인구정책 기본 목표를 설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은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진료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법으로 국립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하지만 관련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때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의료 공백 지역입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 진료과들이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국립의과대학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번에 의료 취약지로 인천이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더불어서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의료 취약지로 선정됐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난 24일 이 문제를 논의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지금 3년째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로지 의사협회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1000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해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공백이 있는 곳에 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교육하고 의무 복무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의사 양성 체제로서의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주장합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 때 지역사회와 함께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결식 아동을 위해 아동 급식 카드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한정돼 있어 아이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인천시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급식비도 유치원 급식비 수준에 맞춰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아동 급식 카드. 이 충전 카드를 통해 하루 8,000원 범위 내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적다는 것. 현재 급식카드 가맹점은 4,3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점주가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해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아동급식카드 사업 수행 업체를 신한카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4만 3천여 곳으로 10배가량 늘어납니다. 우리 시 관내 4,300여 개소에서만 아동이 카드로 급식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무려 4만 3천 개 개소로 약 10배 정도가 확대된 그런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시는 이달 중 신한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서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이용이 가능했던 급식카드의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실상 지역업체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동의 어떤 급식권 보장이 얼마나 최대로 더 많이 확대를 되느냐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우려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천시는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급식비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7월부터 영아 급식비는 하루 180원, 3에서 5세 사이의 유아는 하루 1,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아의 하루 급식비는 2,580원, 유아의 급식비는 4,220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맞춘 추가 지원인데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어린이집 급식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인천항을 통한 자동차 물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자동차 전용 운반선 공급이 재개되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항을 통한 자동차 물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항의 신차 교역량은 2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중고차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4월 인천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수출된 중고차 수는 3만 8천여 대로 1년 전보다 54% 많아졌습니다. 올해 누적 수출 물동량은 전년 대비 41% 확대됐습니다. 자동차 물동량에 영향을 준 원인으론 컨테이너를 통한 중고차 수출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전용 운반선 공급이 줄면서 이를 대체할 컨테이너선 이용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하락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운반선은 약 한 30년이 지나면 폐선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선박은 부족하고 작년에 많이 늘어났던 해운 운임은 굉장히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경제적으로 저렴한 해상을 통해서 컨테이너에 싣고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면서 이렇다 보니 현재 컨테이너선을 통한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운반선보다 약 4배 더 많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적어도 내년까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운반선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하고 현재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은 인천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전용 수출 단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카마존 컨소시엄과 사업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곳곳에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늘고 있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자가 없는 특성 탓에 절도범들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에즈힐로비전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의 한 무인 점포. 얼마 전 이곳에서 판매하던 장난감 한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3년째 무인 점포 6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고 씨에게 이런 일은 최근 들어 더 빈번합니다. 점포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꼴은 물건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점포엔 이렇게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절도 범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바코드를 가리고 찍는 척하고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카드 리더기에 동전이나 종이 같은 걸 넣어서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방 문을 열어서 한 번에 다 담고 가져간다거나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3, 4개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피해 금액은 1,000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소액이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법 처벌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넘기면 되는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먼저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근데 여러 번, 5번, 6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 돼서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냥 신고해도 어차피 촉법이지 않냐.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인점포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포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사례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금액도 꾸준히 늘면서
경찰도 전담 대책반을 동원해 무인점포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점포 순찰을 늘리고 청소년 범행을 막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200여 개가 넘는 무인점포 전 지점을 대상으로 CCTV 사각지대나 그 밖에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절도 예방 문구를 삽입하여 자체 제작한 양심 거울과 홍보 스티커를 점포에 부착하고 경찰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의 작은 섬 팔미도에 자리 잡은 등대가 올해로 1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년 전 바로 옆에 새 등대가 건설되면서 예전 등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12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그 현장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의 작은 섬 팔미도에 우뚝 솟은 하얀 기둥. 1903년 대한제국 때 세워진 팔미도 등대입니다. 국내에서 근대식 렌즈가 처음 사용된 등대로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프레넬 렌즈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근대식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최초의 근대식 등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옛날에 벽돌 쌓듯이 콘크리트를 조적 쌓듯이 쌓아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20년 전 팔미도의 새 등대가 건설되면서 과거 자리만 지키고 있던 옛 등대에 오랜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등대가 1903년 6월 1일 첫 불을 밝힌 옛 팔미도 등대입니다. 팔미도 등대 점등 120주년을 맞아 오늘 하루 동안 다시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등대의 역할을 맡기고 서 있기만 한 등대지만 오늘은 불을 밝히는 것이 우리 인천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팔미도 등대는 인천 상륙작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켈로 부대는 북한군으로부터 팔미도 등대를 탈환한 뒤 연합군 함대가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야심한 밤에 배로 그냥 돌격해서 들어와서 죽기 살기로 그냥 올라와서 다 그냥 해치운 거예요. 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팔미도 등대는 3년 전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인 2020년 9월 15일 국가문화사적으로 승격 지정됐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가 주민소통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퇴근 시간대로 잡았는데요. LH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도 참석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공원 한켠에 체육공간을 가득 메운 사람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현장 간담회 자리입니다. 김정원 청장은 먼저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버스 노선 조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직 매듭짓지 못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종합병원이 같이 들어올 수 있고 쇼핑몰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영종도의 9호선 직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힘도 필요합니다. 간담회 자리에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했습니다. 도시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만큼 저는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은 주차 난리예요. 현장에는 LH,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부지가 있으면 저희도 주차 타워를 건립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로 만들면 그 근처에는 정거장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시설들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중구는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아이들의 충치 치료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인천 지역 12세 아동의 절반이 치아 우식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라서 치아 관리가 중요한데요. 인천시가 무료로 구강 검진과 진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한 치과. 의사가 초등학생의 구강을 검진합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아 방사선 촬영도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보호자에게 학생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올바른 칫솔질에 대한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 이후 치아 표면에 불소를 도포합니다. 이 모든 게 무료입니다. 오늘 치과 의사 선생님께 검사와 교육을 받았는데요. 알려주신 대로 의리 잘 닦아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겠어요. 인천시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초등학교 5학년생 2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4만 8천 원 범위에서 구강검진과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기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어 평생 구강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율은 낮습니다. 2020년부터 3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아동은 2,800여 명. 당초 목표치 5만 6천 명의 5%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때문입니다. 인천시 12세 아동의 절반 정도가 영구치 우식 경험이 있으나 치과 외래 진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높아 아동 청소년의 치과 의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구강 건강 상태를 체크해 질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